자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오히려 이것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계속 주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워두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자식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하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집의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의존적이다. 20살이 넘어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당황하며 부모를 찾는다. 반대로 자식이 정말 잘된 집을 들여다보면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부모가 적절한 순간에 손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참된 부모의 지혜다. 비워주는 용기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 말이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 첫 번째, 삶의 결정을 대신하지 말고 묻기 전에 기다려라. 그대여,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워 대신 결정해 주려 하지 말라.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첫 번째 가르침이다. 부모의 마음은 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후회할까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질까봐 두려운 그 마음을. 그래서 미리 길을 닦아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선택지까지 골라주려 한다.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도 부모가 정한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갈지도 부모가 알아본다. 취업은 어떤 회사로 할지, 결혼은 언제 누구와 할지까지도 부모가 나서서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라. 30이 넘어서도 점심 메뉴 하나 정하지 못한다. 옷 하나 고르는 것도 부모에게 물어본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며 부모에게 전화부터 건다. 왜 그럴까? 결정이라는 근육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정은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대신 해주면 해줄수록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퇴화된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준 아이는 평생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타이밍이다. 자식이 SOS를 보내기 전에는 절대 나서지 말라. 자식이 먼저 묻기 전에는 조용히 기다려라.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참기 어렵다. 당장 달려가서 해답을 주고 싶다. 하지만 그 고민하는 시간이야말로 아이가 성장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고민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성급하게 나서면 그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 자식이 단단한 나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어라.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설령 조금 더 오래 걸릴지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실수를 막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 넘어질까 두려워 길에 돌을 치워주는 사랑은 아이를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정약용의 두 번째 통찰이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당장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숙제가 어려우면 부모가 대신한다. 친구와 다투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한다. 심지어 대학 과제까지 부모가 도와준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 20살이 넘어서도 작은 어려움 하나에 무너져 버린다.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한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한 번 혼나면 당장 그만두고 싶어 한다. 왜 그럴까?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부모의 반응이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결과에만 집중한다. 점수가 떨어졌다고, 등수가 내려갔다고, 실패했다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전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결정을 맡기려 하지 말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맡겨라. 어릴 때는 자신의 옷을 고르게 하고, 조금 더 크면 용돈을 관리하게 하고, 더 크면 진로를 고민하게 하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책임을 늘려가야 아이도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실수와 실패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순탄한 길보다 험난한 길에서 더 강해진다. 넘어진 자식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자 일어설 시간을 주어라. 그리고 일어섰을 때 결과가 아닌 그 용기를 칭찬해 주어라. 그 한마디가 아이를 평생 지켜나갈 힘이 된다. 실수할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세 번째, 간섭하지 말라. 사랑은 자주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멈출 줄 아는 발자국이다. 정약용의 세 번째 가르침이다. 요즘 부모들의 대화를 들어보라. 밥은 먹었니? 오늘은 뭐 했니? 어디 갔다 오니? 누구를 만났니? 언제 들어올 거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들을 쏟아낸다. 부모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진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비밀이 필요하다. 20살이 넘은 성인에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 아예 거짓말을 일삼는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의견이 없는 아이가 된다. 사랑의 집착이 간섭이 되고 간섭이 통제가 되는 순간 부모의 따뜻한 관심은 자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두기를 아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얽매이지 않고 관심을 두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되 부르지 않을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새는 언제까지 둥지에 있을 수 없다. 언젠가는 날아가야 한다. 부모가 할 일은 새끼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둥지를 넓혀주는 것이지 날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다. 간섭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가장 먼 거리에서 피어난다. 네 번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자식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이다. 옆집 민수는 벌써 시험 공부 끝냈다던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사촌 누나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너는 언제쯤 할 거니? 친구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부모는 모른다. 비교는 독이다.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독한 독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왜 남과 비교하려 하는가? 꽃을 보라. 장미와 민들레를 비교할 수 있는가? 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할 수 있는가?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다. 비교당한 아이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무리한 경쟁에 뛰어들어 자신을 잃어버린다. 어느 쪽이든 불행하다. 비교의 칼날은 언제나 양날이다. 남보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위축된다. 건강한 성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가? 바로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다.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네. 지난달보다 훨씬 성숙해졌다. 이런 격려가 아이를 진짜로 성장시킨다. 아이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부모의 역할은 다른 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의 꽃이 제때 필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 우리 아이만 보라. 우리 아이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우리 아이만의 길을 응원하라. 그 아이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비교할 대상이 애초에 없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하나다. 아이가 부모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언젠가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독립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결국 자식을 잘 되게 만드는 부모는 무엇을 많이 해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 그럴까? 진정한 사랑은 자립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평생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녀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자신의 색을 칠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빈 공간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남겼다. 정약용은 말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길들이지 말고 도우되 의존하게 하지 말며 보호하되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제부터 자녀를 위해 주는 사랑 대신 비워주는 사랑을 실천해보라. 결정을 대신하지 않고 실수를 막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워주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 모든 비워주기의 최종 목적은 아이의 완전한 자립이다. 부모가 평생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아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때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 빈자리가 바로 자녀가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는 활주로가 되어줄 것이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이다.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제 도와주지 말라. 대신 믿어주어라.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주어라.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독립된 인간이 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